자, 그럼 오늘은 이제 그림 발표, 음. 그동안에 3번 강의에 걸쳐서 했던 그림 발표하는 하는 것과 오후에는 애니어그램적인 것으로 그동안에 나눴던 걸 다시 공부했던 걸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경수 선생님 네. 해보시지요. 지난 선생님하고 3주차 동안에 했던 그 신화 속의 제우스와 그리고 포세이돈과 헤르메스를 통해서 자유와 그리고 나 안의 무의식과 권력의 표상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또 나의 삶과 접화돼서 그리고 집약돼서 내 지난날에 제가 그림을 이제 세 파트로 구별해서 사진들을 찾으면서 쭉 스토리나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숙제를 받는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 와서 이렇게 뭐 어설프게 뭐를 떠들고는 가지만 그 지난 시간들을 그러니까 숙제를 받은 그 순간부터 이걸 해야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마음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또 나만의 수업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새롭게 본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항상 화두로 가졌던 것인데 저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도 정해는 아니지만 같이 제주도 가서 그 빛의 벙커에 가가지고 크림트 작품들을 보면서 그때 제가 뭔가 그때도 뭔가를 갈망을 했는데 그게 뭔지 이렇게 나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고 저걸 그때 나 이 그림을 할 거야 내 프로필 사진으로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경수쌤하고 비슷해 막 그러면서 그때 미순이하고 막 지은쌤이 같이 막 이렇게 해줬던 그 그림인데 저게 크림트 데세인이에요. 크림스가 그 여자들을 막 여러 가지 그렸었던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찍어서 이렇게 나는 똑바로 볼 거야 내가 본다는 것 하면서 그때 막 그 화두를 잡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때의 봄이었어요. 본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좀 갈망은 있는데 그때의 나는 뭔가 지식적으로 알려는 내가 뭐 머리가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으로는 있는데 그게 내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가졌던 그런 지난 날이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제가 큰 그룹으로 세 그룹을 나눈 것은 그 성철 스님의 처음에 산은 산이 돼 물은 물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다. 산이 아니야.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것이 깨지는 그런 과정과 그다음에 마지막에 세 파트의 5장의 그림은 요즘에 내가 다시 태어난 내가 다시 요즘에 나한테 진짜 피부로 예전에는 그것을 머리로 본다는 것에 막 집중을 해서 뭔가를 갈구했다면 지금은 내가 몰랐던 어떤 감정이 흔들리면서 진짜 내가 원했던 게 이게 피부로 와닿는 거. 제가 이제 나중에 그 마지막에 그 남자가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모든 바다가 이게 나한테 이렇게 몰려오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그 감정을 느끼는 그 본다는 것이 나중에 느낀다로 가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내가 무엇을 보지만 처음에 내가 머리로 보았던 그 봄이 아니라 이제는 아니다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한번 뭔가 허물을 벗고 깨지고 난 뒤에 내가 지금 느끼는 봄과 느낌과 교류함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3가지의 섹션을 가지고 제가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본달 때는 제가 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저 많은 그 로댕의 작품을 보고 볼 것이 너무 많은 그거를 좋아하면서도 또 저 창밖에 저 아름다운 광경이 그냥 저의 그 당시의 저를 대변하는 저 그림 같아서 저게 찔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저 그림이 자꾸 이렇게 띄면서 제가 건드려지는 것이
그냥 저의 격정의 상태를 저 그림 하나로 그냥 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번잡하고 뭔가 다른데 호기심이 들고 사실은 지금 자기가 할 것이 여기 있는데도 음. 저 바깥에 또 자기의 또 호기심과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밖을 보는 저 나의 모습을 제가 이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금에 와서 이제 그때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구나 하는 그냥 표상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을 찾아다니던 때의 나였구나 하는 것 때문에 저거를 골랐고요. 네. 그 넘겨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런 나라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내가 도대체 뭔지를 잠깐만 몰랐던 미안해. 이게 그것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거지. 벨라스케스의 저기 아프로디테와 음. 에로스 아들이 보여주는 그 거울 속에 누워 있는, 그러니까 벨라스케스가 유일하게 그린 누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영국 박물관에 그 뮤지엄에 갔을 때 어떤 여성 페미니스트에 의해서 저것이 막 찢겨지는 그런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그 그림이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그림에 대한 외부적인 그 에피소드에 막 재미를 느꼈다면 그럴 또 때였는데, 그때 제가 저 그림을 자꾸 발표만 했었죠. 발표했을 때도 저게 에로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에로스가 비춰주는 그림 속에 나에 취해서 있는 저 아프로디테의 모습이 나의 삶이 그동안에 자식을 통한 어떤 대리만족,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 그러니까 자식과 내가 그냥 딱 거울에 이렇게 딱 붙어서 그냥 자식 이꼬르 나라는 그런 30년의 사유월이 비춰진 어떤 표상 같아서 저 그림을 골랐어요. 와, 예. 그래서 엄마, 그러니까 아들이 사실은 이렇게 나는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이 곧 나라고 생각했지만 아들은 거리를 두고 엄마 엄마는 여기 있지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는 그거를 이렇게 뭔가 모르는 뭐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졌다고 생각했던 거를 놓아야 되는 그 허무함과 그 허탈함과, 그렇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모순? 그거를 이렇게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그때의 나. 사는 산이요, 모르는 모리보다. 1단계 사는 산의 무림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그러니까 가면 요게 이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다음 2단계가 이제 여기죠. 2단계가 이제 뭐 저번에 이제 무의식의 표상도 굉장히 좋았지만,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인 자유에 대한, 헤르메스에 대한 그 수업도 굉장히 저한테는, 그러니까 뭔가 행동적으로 나아갈 내가 진짜 이제는 관념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 생각했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진짜 내가 진짜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해야 된다는 그 자유에 대한, 그 자유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헤르메스의 그 표상이 바로 이제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 그리고 여자와 남자, 성도 그렇고 자기 안에 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반인 반수인 켄타로스와 또 저 켄타로스가 않은 사티루스, 무슨 세이렌, 미노타우루스, 반인 반수 안에 그 짐승 같은 그런 걸 욕망이나 어떤 생존 욕구의 그 종족 보존의 어떤 생산성의 그거로도 표상이 되지만, 우리가 뭔가 예전에 내가 사는 1단계의 그런 그 사는 산이로다에 머물렀을 때는 그 동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뭔가 나하고는 하급, 그리고 동성애라는 것은 뭔가 나하고 다른 저급, 그리고 뭐 저기 같은 근친상간은 뭐 도덕적으로 이상한 것,
이렇게 생각했던 예전의 것이라면 지금은 그것을 양면으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을 가지게 하는 헤르메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헤르메스가 헤라의 그 질투도 안 받고 그 인정을 받는 전령자로서 그 지옥까지도 갈 수 있는, 신이 할 수 없는 그 천국과 지옥과 그 지상과 지하를 넘나들 수 있는 그 자유함은 그가 가진 그 지팡이 캐리온이 그 뭔가 이렇게 그 두 개의 뭔가가 이렇게 뱀이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교합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어떤 유연함으로써 저 신화도 그 중성적인 아르테미스도 제가 왜 골랐냐면 사냥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지만 그 지연이가 좋아하는 여신이지만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는 중성적인 그런 거. 또 관세음보살님도 뭐 보살님 뭔가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자유로운 그걸 우리가 바라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 이렇게 보면 어떤 관세음보살님한테는 이렇게 수염도 있거든요. 그런 중성적인 모습, 반인반수, 성을 넘어서, 그리고 모든 저기는 누구냐? 이거? 예, 아니 저기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있는 헤르마프로디토스. 예, 저거는 또 뭐냐? 헤르메스와 아르메티스. 예,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미와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의 아들. 헤르마프로디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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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유와 미의 결합이 바로 완성체다. 네, 그런 이제 그 예전의 그 1단계 산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 과정을 또 이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항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얻은 지금 나의 세 번째로 넘어가요? 예. 자, 그럼 이거 하나씩 그림 보시면서 더 보충할 거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 이게 아르테미스는 기본적으로 처녀신이죠. 네. 순결의 여신이고, 사냥. 그런데 아르테미스는 이제 지난 중성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중성으로 얘기했던 거는 디오니소스를 가지고 얘기했었죠. 그 지연이는 디오니소스. 지연이는 술의 신. 그렇지. 바카스, 예. 디오니소스의 그림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던 거. 근데 신이라는 그 속성 자체가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결합하고 있는 게 신의 속성인데 발현되는 게 남성성이 더 많이 발현되냐 여성성이 더 많이 발현되냐 이 차이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아르테미스를 사냥의 신과 연결해서 해석한 것이 과연 잘못된 건 아닌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느끼면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지연이가 얘기했던 것은 디오니소스를 갖고 얘기했던 거고 일반적인 해석에서는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형제예요. 남매, 형제가 아니고 남매라고 하지 여자 남자니까 둘 다 사냥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중성 해와 달 그렇지 네. 오누이 신처럼 그런 식으로 여성성의 어떤 그 순결한 처녀신으로서의 표상으로 아르테미스는 많이 보여주시죠. 자, 그다음에 우선 그렇고 관음보살을 그렇게 본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페르나크로프트의 페르난 크노프가 오이디푸스인데 이것은 스핑크스를 자기 누이를 자기 여동생을 그리면서 이거는 뭐 근친상간에 암시를 팍팍 풍기는 그렇지만 이제 저는 해석을 내 안에 아니무스로 내 안에 여성성을 여동생 좋아했던 여동생을 차용해서 저렇게 그린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니마고 우리라든가 경숙쌤한테는 아니무스가 되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얘는 이제 케이론을 죽이는 거죠. 저기가 이게 헤라클레스가 인간과 그렇지만 또 결국은 또 하나
그리고 켄타우로스를 예전에는 죽이는, 그 반인반수가 특히 동양안에서는 토테미즘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괴물이 아닌 반인반수를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합일로서 동물을 가장 자연의 가장 역동적인 그 측면으로 보여준다 해서 동물을 굉장히 신성시했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애니미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화 속의 그런 동물들은 대부분 이렇게 섬김을 받는 존재로서 뭐 여인과 용의 결합, 또 한국의 우리 당군 신화만 해도 그렇고 몽골 사람들은 자기네가 푸른 늑대와 흰 사슴의 후예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동물과 굉장히 친했다고 하고.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동물과 친했을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수렵 문화가 발달하고 또 몽골 사람들은 그 평야에서 그렇게 사냥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 양을 치고 그랬으니까 그 아무래도 동물과 친했으니까 그거를 친한 것도 있지만 애니미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약간 경외심을 갖는다는 거거든. 신성시한다는 거지. 그들의 능력,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인간이 어떠한 그 도구를 사용하고 머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써서 의식이 발전하기 전까지를 따지고 보면 동물 중에서 제일 연약한 게 인간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송아지 새끼도 태어나고 나면은 바로 일어나서 며칠이 뭐야? 그날 일어난대.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금방 걸어. 그냥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동물의 어떤 생물학적인 생명 조건으로서는 인간이 가장 취약한 거야. 그런데 인간의 그 도구로 쓸 수 있는 그 능력과 의식의 발전으로 마치 그 동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배하는 형국으로 뒤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동물들이 굉장히 위협적이면서도 경이로운 존재였겠지. 그러니까 신호로서 숭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수호신으로서 당군 신화가 결국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모시는 한 부족과 곰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한 부족이 싸우다가 곰을 수호신으로 모시는 부족이 이겼다라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수호신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상스럽게 해석되는 경향이 훨씬 더 크죠. 맞아요. 또 이 동물하고 뭐 늑대인간, 생쥐인간, 공룡인간, 곤충인간, 무슨 곰이호, 요괴인간, 우리 예전에 그 만화영에 뱀, 베라, 베로 이런 동물과 결합된 그런 인간의 상징성이 그렇게 항상 인간 안에 그런 동물성과 선생님 말 맞다나 지금 경외심과 소신을 모시는 그러다가 이제 것들이 동물이 있으니까. 이제 전락을 하는 거지. 인간이 위로 올라서면서 동물에 대한 의식이 우리가 잡아먹고 하대하고 에이 걔만도 못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걸로 전락시킨 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하게 되니까 되는 거지. 그 옛날에 동물을 모셨을 때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를 굉장히 신성시하잖아. 그래서 유럽의 어원이 됐던 에우로페를 꼬실 때, 꼬실 때 소로 바뀌잖아, 제우스가. 그러다가 청동기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금 그 켄타우로스 조기들을 또 이렇게 말이 이제 막 이렇게 숭상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자웅동체 여자의 몸을 하면서도 저기 뭐 헤르마프로디토스의 헤르마프로디토스 자웅동체. 그러니까 내 안에 두 성이 다 공존한다. 아니면 아니무스를 찾는다는 그런 뜻으로 이것도 루브르 박물관에서 우리 그때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지? 우리는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심리적으로. 내 안에 아니무스를 찾는다, 이런 아니마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아니무스지, 아니무스를 찾는다는 식으로 심리학적으로 우리는 지금 전부 그 신화를 해석을 하지만 사실 우리 지난번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아직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부모가 성을 하나를 결정해야 선택해 준다라는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음. 생물학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많이 진화가 돼서 안 드러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심리학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 보면은 어떤 것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여자의 복장을 딱 했는데 여자가 치마를 이렇게 드러내. 그러니까 그 안에 이렇게 고추가 보이는 그런 동상도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너무 좀 얼라가 있어서 안 가져왔어. 제가 기가 막히는데 얼라라니. 되게 핑계대고. 그러니까 자기가 민망하면서. 그렇게 성을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취하면 모든 게 그 생물학적으로도 여자가 온전한 여자가 되고 온전한 남자가 되나? 되겠어? 그거 아마 호르몬 치료 들어갈걸요? 호르몬은 돼도 남자가 그걸 성기를 제거한다고 자궁이 생기고 임신 능력이 되고 그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지. 염색체는 바뀌지는 않는데 호르몬이 바뀌면 신체적으로 만약에 나오고.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큰 차이를 못 느낀대요. 근데 이제 여성이 남성으로 바뀐 경우는 못 느끼는데 이제 남성이 여성이 남성으로 바뀔 경우는 못 느끼는 거야. 왜냐면은 여성 염색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염색체라서 XX니까 그거를 그렇게 안전한 거를 불안전한 걸로 바꾸는 게 사실은 이제 힘들지. 더 어려운데 어차피 이제 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호르몬 체제를 바꾸면 크게 그렇게 다른 건 못 느낀대요. 성생활 할 때도. 근데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을 때는 흉내만 내는 거지. 껍데기로. 그냥 남성성이 사라지는 거지 여성이 되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 여성이 남성이 선택해도 정자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안 나오지. 근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훨씬 성공률이 낮은데 그 성공했을 때 뭐라 그래야 되지? 완성도.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가 훨씬 크대요. 그런데 이제 남자에서 여자로 갈 경우에는 계속 이제 어떤 그 여성으로서 신체가 갖는 특징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나는 이게 없어, 나는 이게 안 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로 수술을 했잖아 여자가. 근데 이제 자궁을 없애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 남성으로 바꾼 상태에서도 임신이 가능하다고. 와. 자궁을 없애지 않는. 나 언젠가 들은 것 같아. 우리가 여자는 XX고 남자는 XY잖아. 그래서 그 여성의 염색체가 훨씬 더 진화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건 잘 모르는데 그냥 그거 상으로는 안정적이래요. 훨씬. 그러니까 지금 미순이 질문은 100% 생물학적인 질문을 한 거야 사실은 지금. 그거는 아니죠. 근데 그 자웅동체로 태어난 그런 특별한 아이들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은 자웅동체로 태어난 일반적으로 뭐 그게 뭐 게이가 됐네 뭐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떠냐 이제 그거 모르죠. 저 그것만 봤어요. 엄마가 선택해 주는 거. 그래서 제거하는 거 한쪽을. 그렇지만 몸 안에 두 개 있지 않겠어요? 제거하는 그럴 때 거니까. 제거하는데 겉으로만 안 보이는 것뿐이고 호르몬으로 그거를 약화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 과연 자웅동체가 퇴보냐. 그러니까 극과 극을 통한다고 가장 원시적인 생명력 자체였던 거잖아. 그리고 신화의 그 뿌리를 계속 들어가면 결국은 예전에는 신도 우리가 중성으로 만들잖아. 여자도 남자도 아니고 여자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은 여자와 남자를 다 품고 있다라는 것하고 같은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 라는 생각은 좀 폭넓게 하다 보면은 거의 그게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갖게 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는 이제 많이 하게 됐지. 변희수가 그러면 남자인데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상태로 군대 간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아니요. 하리수? 갔다 와서 그러니까 남자인 상태로 군대를 갔는데 여자인 걸 알았어. 군대에서 하는 내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여군으로 복귀하겠다라는 학담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안 된다. 안 된 거였지. 여군 안 된다. 그냥 너 퇴역해라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그래서 자살하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 사는 거지 이제 걔가. 그것 때문에 또 막 한참 막 그제까지 제 친구 중에 막 그 수술한 애들 막 걔네들은 그렇게 누가 수술을 했는데 죽잖아요. 그럼 그 영향을 너무 직격으로 받아. 그렇겠지. 그거 한참 우울해지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진짜 갑자기 다운되고 갑자기 죽는 이런 애들이 막 한두 명씩 생긴대요. 그렇구나. 그래서 누구 하나 죽었다 그러면은 아주 초상집이야. 분위기가. 이게 소수다 보니까 연대가 저절로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인터뷰 요청이 또 막 들어온대요.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공론화시키고 자꾸 양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지금은 뭐 누군가가 하나가 이거 퀘어 축제만 한다 그래도 미친놈 완전히 막 이렇게 매장당하잖아. 완전히 막. 그러니까 그 희생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거쳐야 그 땅이 또 형성이 되는 거고 지금만 해도 예전보다는 많이 양성화된 편이지. 예전에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지금 키워 성서 주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성경의 주석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 그 문화 사회연구소인가 거기에 대해서 진짜 박수를 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두꺼운 책이 생각했던 것을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갖고 엄청나게 많이 팔려나간 거야. 이게 뭐 500부만 나가도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이거는 어떤 소명의식으로 선생님이 돈을 뭐 이렇게 투자하는 개념으로 돌맞을 생각하면서 한 작업인데 의외로 책이 굉장히 많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음으로 안으로 그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관심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희생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희생자라고 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이게 순환의 구조를 생각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희생의 개념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달라지겠지. 내가 사라지는 것과는 내 핍박이 그건 좀 달라지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요번 주 수요일 날 베르나르 뷔페를 하면서 양성애자로 나는 해석을 해갖고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면 알겠지만 해석을 해갖고 하면서 그때도 내가 고백을 한 거야.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별로 그렇게 이렇게 음지로 생각을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어, 솔직히.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저렇게 인연들이 돼갖고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듣다 보니까 내가 그러는 것은 정말 무지에서 오는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었구나. 정말 개구리한테 그냥 돌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차리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함부로 돌 던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점점 더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이번에 베르나르 뷔페 할 때 어느 누구든 내가 여태껏 발견한 본 자료에서는 베르나르 뷔페를 그런 식으로 해석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베르나르 뷔페가 결국 아나멜 뷔페하고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서 아이를 안 낳고 3명 아이를 입양을 하거든. 아마 그런 데서도 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이 부분은 많이 공론화돼서 그냥 뭐 특별한 대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냥. 응? 그러니까 내가 너와 다르듯이 그들도 나와 다른 걸로 그냥 그러니까 평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로 예, 보편적으로 이게 양성화돼서 확산돼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화에서는 기본적으로 처음 인간은,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은 자웅동체인 거야. 완전한 인간으로. 그런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자웅동체가 자웅을 이제 나뉘는 의식에 거지. 의해서 나뉘어지면서 그때부터 시간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인간의 속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걸 갖고 와서 얘기를 하니까 같이 한번 다시 나눠본 거예요. 다음 그림.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처음부터 3단계? 네, 봤다는 이제 똑같이 저는 이카루스 밑에 그림은 이카루스의 추락이라는 그 피터 브루쉘 16세기 때의 네덜란드 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장르화라고 하는 이거 배웠잖아요. 그 사람들의 풍속화를 그대로 그리는데, 그러니까 뭔가 겉으로는 똑같이 내가 저 사람 그냥 뭐 맨날 하던 일 루틴하게 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바라보는 시야는 저렇게 그 바다와 맞서는 걸 그대로 느끼듯이, 그리고 7번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저기 스모커의 진경산수와 같은 저 여백의 미를 못 즐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 진경산수화에다 갖다 무슨 스티커라도 붙여야지. 그냥 스티커라도 붙여야지. 뭔가를 해내. 재미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갈등 회피, 고통 회피를 위해서 자꾸 욕망을 추구하고 탐닉하는 그런 격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어제도 하셨다시피 저 여백의 미를 충분히 즐기고, 그리고 윤영근 화백의 저 천지문의 두 기둥 사이 하늘과 땅의 그 색깔을 섞어서 오일과 섞어서 만든 저 안에 또 생긴 저 오일로 번진 저 공간, 저 침묵과 고독의 공간을 충분히 즐기고, 또 추락하는 이카루스, 그 욕망이 떨어져도 내가 해야 될, 경작해야 될, 추수해야 될 저 일은 꾸준히 해야 되는 나의 그 3단계 사는 삶이 무리다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그림을 자기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마 이경숙이가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 그런데 나는 그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객관적인 것들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라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자기화시켜서 해석하는 거, 그림이 내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증명해내듯이 이야기를 풀어놨는데, 이거를 하나씩 다시 보면은 자, 이게 미국 독립을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독립과 연결돼서 프리드리 누군가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앞에 보면 프리드리인데 그런 그림이고요. 얘네 둘의 어떠한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산수의 그 여백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거고, 윤영근 화백의 이 그림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보여주시고 있는 저거는 진짜 이렇게 이 화면으로 봐서는 안 되고 큰 공간에 큰 그림 안에 그 공간에 가서 느껴야지. 진짜 거기가 사실은 성소고 거기가 수행하는 명상의 장소였었구나 하는 그 기운이 그 2년 3년 전인데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이제 기사라는 거지. 예, 막 썰애질 한다는 게 그게 뭔지. 그 썰애질이 바로 저 이카루스, 이거 추락하는 이카루스와 또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거야. 이게 추락하는 이카루스와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이걸 가겠어. 그러니까 내 욕망이 떨어져도 내 밭은 이렇게 갈겠어라는 식의 해석. 이것과 이거를 동일시시킨 거잖아. 내 안에 나와 지금의 나를 동일시시켜서 본 거잖아. 그런 것이 아주 굉장히 신선한 느낌이 좀 있어서
나는 이 그림을 보고서 내 시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뭐냐면 음. 밖에 이게 나와 상관없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전혀 관심 없이 내 안에 함몰돼서 가고 있는 나의 격정을 보는 그림으로 해석을 했거든. 선생님, 사실은 이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야. 누군가가 바다에 빠져서 죽어간다라는 게 그런데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고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4번의 전형적인 움츠러짐과 밖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격정의 표상으로서 나는 이 그림을 선택했던 적이 있어요. 나를 설명을 할 때. 그런데 그거를 내 안에 욕망이 추락하고 나는 이렇게 간다라는 걸로 해석을 하니까 같은 그림을 놓고도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은 난 굉장히 부정적인 해석으로 이 그림을 거울로 삼은 거잖아. 그런 것들이 참 재밌는 거지. 미노타우로스를 만들었던 가뒀던 그 다이달로스의 아들 이카루스가 그 날개를 아들한테 달아주면서 절대 그 촌농으로 만들었으니까 저 해에 가까이 가지 마라. 너무 높이 오르면 녹아서 떨어진다. 그런데 이카루스가 그 욕망을 그 아버지의 말을 거역하고 계속 자기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도 충분히 모습이지. 나의 모습이지. 굉장히 욕망이 가득 차서 뭔가 앞으로 전진했던 내가 떨어졌어. 근데 거기서 내가 죽을 것은 아니야. 내가 하던 어떤 그 루틴을 계속하면 또 뭔가 새로운 생명이 또 태어날 것이야.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선생님 얘기했다시피 나의 격정을 볼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뭐 한 곳을 향해서 막 치우쳐서 갔을 때는 이 한쪽 끝이 괴로운 거야. 나 때문에. 내가 뭔가 우월한가 당당한가 나의 막 만족감을 드러내면 그 타인은 그만큼의 그 비굴함과 열등과 뭐를 느끼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끝으로 막 갔을 때 그때 그 중도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 중간에서 얼른 서로 공감하고 교류할 때 그 중간에 그게 이제 험난한 거지. 인연이고 네. 대부분의 인연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겉으로 소통도 힘들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나라도 잘하고 있으면 그럼 또 그 기운이 퍼져서 또 가족의 집안에 그리고 이웃의 사회에 또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가끔 저기 할 때 내가 행복할 때 상대방도 행복한가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언니의 희생으로 집안은 행복한데 그 다른 가족 구성원은 행복할지라도 또 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 엄마, 아내는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맞아. 그런 의미로 나는 가끔씩 한 번씩 찔러. 그래 서로 그거를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라 그거를 언에이블링이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집안에 막 희생하는 여자들. 여자들이 그 남편과 자식은 너무 좋아.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그 자기의 그런 진짜 자기의 그것대로 안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터지거든. 그게 격정이에요. 내가 월요일 날 저녁 애녀그림 수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을 아주 진진하게 3시간 이상 나눴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적 모양은 이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해 보일 수 없는 그림들이 형성이 돼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지옥이 철창이 두꺼운 쇠창살이 철창이 됐는데 떨어져서 바라보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우리들 눈에는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느낌이 있는데 본인은 그걸 볼 의지를 내지도 않고 그럴 때는 결론은 뭐냐면 두드리지 말라야 나는. 나도. 그럴 때는 그냥 그 안에 자기가 거기서 함몰을 당하더라도 행복을 하고 느끼는 순간에 잠시 숨을 쉬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또 한숨 쉬다가 결국 쓰러지는 건데 본인이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숨을 쉴 수가 없어. 라는 걸로 허우적거린다면 그때 이렇게 지푸라기 내밀듯이 한번 두들겨 줄지언정 줄탁동시라는 거지. 함부로 깨트렸다가는 생명 자체를 죽이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두들기지 말자. 함부로 절대 남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본인이 대해서 그걸, 가족들이 근데 그게 있잖아.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야. 특히 나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한 격정이었다고. 어. 그러니까 함부로 두드리는 거야.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모두가 깨어나고 싶어 하는 줄 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힘들게 했던 그 시절이 있었고, 이게 관계지향적인 나의 성향상, 지금도 뻔뜩하면 약간 긴장하지 않으면은 그 짓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누군가를 만나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건드려. 응? 근데 그 건드림이 너무 싫은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야 아니야 너 깨어내야지 돼. 그게 얼마나 폭력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느끼겠는 거야. 그래서 또 나가 머물러 있는 나의 포지션이 그런 짓을 하기 딱 좋은 포지션이잖아.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렇게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환경 속에서 그럴 때 어떤 특성이 드러나느냐면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별로 커다란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세상 죽을 것처럼 힘들어지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야. 어떤 상황이.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렇게 괴로워할 일인가? 라는 느낌인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막 그래.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지. 그걸로 폭발된 것뿐이지. 괴로움으로 폭발되는 것뿐이지. 그 안에 쌓였던 것이 괴로움이라는 걸로 폭발돼서 그냥 가스 한번 빠지는 것뿐이야. 근데 그 가스가 문이 열려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지. 요 안에서 계속 독가스가 쌓인단 말이야, 결론은.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알면서도 때로는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지 되는 이건 보통 내공이 아니면 쉽지 않기 맞아. 때문에 자주 저지르는 나로서는 건방진 태도다. 무지에서 오는 건방진 태도다. 이런 습관에서 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그림에서 어제 그 윤홍군 그림의 해석이 여기서도 같은 썰의 수행의 개념에 그거를 해석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늘은 뭐로 해석하신 거예요? 어제 한 이야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저 안에 저 공간이 오늘은 그 또 하나 내면과 고독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내가 항상 요즘에 생각하는 그 예전에 피상적으로만 느꼈던 나에서 조금 의식을 조금 더 성장해서 의식의 성장, 마음 공부나 뭐 우리 이런 공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진짜 나의 감정과 진짜 나를 좀 찾는 그런 7번이 진짜 고독하기 쉽지 않거든요. 고독이라는 단어를 몰라. 예전엔 내가 자랑처럼 나는 점심을 한 번도 혼자 먹은 적이 없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몇 년 그 분당에서 항상 누구와 그게 하고 만나고 즐겁고 그게 엄청난 재미난 시간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다녔는가. 참 지난 날이 너무 철없게. 근데 그때는 즐거웠잖아. 네, 그때는 그냥 제 행복했잖아. 거기에 그 성격대로 아주 뭐 격정에 그냥 휘말려서 또 그걸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걸 또 에너지 재밌게 원이 샀지. 되기도 했고 네. 그걸로 어쨌든 즐거웠으니까 그건 그렇게 반성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그것대로 그땐 또 몰랐으니까 30, 40대는 그럼 그 에너지를 폭발하면서 내가 그렇게 그렇게 살지 않았나? 그때는 너무 모임이 우리 언니가 너는 전업주부 나는 언니가 뭐 갑자기 연락해서 뭐 나는 항상 시간을 비워놓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 언니 나하고 예약을 할 때는 2주 전에 예약을 해야 돼. 나는 항상 이게 풀로 채웠어 라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지. 그런데 그렇게 항상 살았던 것 같아. 남편 퇴직 전까지 진짜 집에서 혼자 밥 먹는 일은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대청소하는 날 빼고
집에 있는 날 온전히. 그럼 양말 매일 대청소하는 날도 이제 정해져 있지. 월요일 날. 음, 근데 항상 약속이 항상 나가서 바빴지. 근데 나는 그 후회 안 되는데. 근데 1시부터 10시까지 돈 벌러 다녀야 되는데 아침 9시면 애들 다 보내고 바로 친구랑 만나서 산에 청계산 분당에서 그것도 차를 가지고 청계산 꼭대기까지 이수봉까지 찍고 내려와서 12시에 밥 먹고 바로 샤워하고 또 저기 레슨하러 가는 거야. 1시부터. 야, 그래도 지치지를 않았어. 그게 어쩌면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지. 그게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나이에는 그렇게 해야지 돼. 그 나이에 지금 이것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어줍잖은 그 선무당 만들어. 그러니까 자기가 예전에 이제 그 친구하고 둘이 막 철학 공부하고 그럴 때 마지막에 팡 하고 이렇게 깨졌던 것이 어줍잖게 선무당이 돼갖고 둘이 막 놀다가 깨져버린 거잖아. 나는 이제 그때는 걔는 굉장히 감정형이었는데 내가 그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한 거지. 근데 걔는 계속 나한테 컴플레인 하니까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걔가 뭐라고 한번 이제 뭐 다른 팀을 또 하나 만들어서 독서 모임 하기로 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확 화가 올라가가지고 뭐 새로운 단물을 찾아가는 뭐 나래나? 그래갖고 그 말에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런 식의 공부를 했었는데. 완전 결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끊임없이 움직였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뿌리를 알면서 가기에는 절대 쉽지 않았다는 거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제 부딪힘과 이런 삶의 그 경험치가 이렇게 쌓여서 이제 그 안에서 또 답이 여기까지 온 찾아지고,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3단계로 해서 그동안의 그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성찰한 거잖아요. 저는 참 좋았어요. 이게 듣는데 감동스럽기도 하고 참 좋았는데 일단 뭐 두 분 경숙한테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아니면 이제 정의로 넘어갈게요. 질문이 제일 어려워. 질문 없으면 그냥 질문이 제일 어려워. 질문이 어려워요. 맞아. 내가 이렇게 툭 나올 때는 할 수 있는데 쉽지가 않아. 자, 미순아 그럼 저기 정의로 넘어갈까? 네. 저는 뭐 많이 이렇게 막 많이 할 건 없어요. 잠깐만. 어디 갔냐. 자, 들어봅시다. 전 사실 뭐 그림이 주라기보다는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말이 더 저한테는 더 그냥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 그림 이게 지연이가 올렸던 그림이지? 네, 이거는 이제 그때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막 감정적으로 확 치달아가지고 지연 쌤이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책을 사고 찾아보고 그랬을 때 이 그림이 이제 이랬었어라고 하는데 뒷부분이 말하자면 싹 삭제가 됐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다시 찾아봤고 다시 찾아보니까 이게 5명이서 그림을 그렸다는 그거가 되게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좀 다시 자세히 보려고 보다가 그리고 어쨌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계속 서양의 그림을 봤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서양의 그 서양화를 하는 걸 이렇게 동양화가 나올 때마다 확인을 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훨씬 편안하게 와닿고
그냥 이렇게 무념무상으로 그냥 봐도 편안한 부담이 없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그러니까 그 서양화라던가 이런 거는 이렇게 뭔가 해석을 해야 되고 내 저 그림을 읽어야 되는 거 같은 거에 대한 그 부담이 있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동양화가 살짝 나올 때마다 고향에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저는 느낌을 받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렇게 그림을 막 많이 보다 보니까. 아무도 동양은 편하지 우리한테. 그래서 저 어쨌든 저거는 내가 설명을 하지 않거나 이 기법을 몰라도 그냥 이렇게 와닿는 어떤 편안한 느낌 같은 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우지 않았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리게 됐었던 그런 야매산수화 같은 것을 이렇게 떠올려 보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내가 그리게 됐을까? 겁도 없이.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아무튼 이게 어쨌든 심리적으로 훨씬 편안하다. 그리고 저게 이제 그 5명이서 한 그림을 이렇게 한 장면에서 그렸다는 거가 사실은 오늘 이제 제가 그냥 발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발표든 일단 그거를 얘기할게요. 니체가 썼다는 그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신성한 궁정이 필요하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원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게 된다. 이 말에서 그 신성한 궁정? 신성한 긍정이라는 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쭉 계속 한 4, 5년 뭐 길게는 뭐 아무튼 끝까지 가져가야 될 단어가 아닐까.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저한테는 신성한 감정? 네, 거대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그 한 문장이에요. 이게 지난주 때 지난주에 소개했었던 네, 문장. 그 자유라던가 뭐 경계를 넘나듦이라던가 그런 거와 이제 연결되어서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저는 어쨌든 그 9번의 특성인지 그냥 저 자신의 특성인지 그 둘째로 자라나온 환경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답을 말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센스가 있었어요. 센스. 어렸을 반박적이 때. 아니라. 오케이 무슨 정답을 센스가. 다른 애들보다 쉽게 찾았어 어렸을 때. 모델이 있어서 그랬나? 그냥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 어렸을 때 둘째들이 언니가 앞에서 엄마한테 막 이제 혼나는 장면을 막 보고 우리 둘째가 이 말을 진짜 잘해.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아주 어렸을 때 터득을 하면서 둘째가 그래. 저 사람이 원하는 답이 정답인 거지.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 정답인 거고 맞아. 엄마가 원하는 답이 정답. 그러니까 진짜의 답이 아니라 여기서 정답이라는 거는 상대가 원하는 걸 캐치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거가 어렸을 때부터 그게 감각이 막 다른 발전을 했어. 감각에 비해서 먼저 발달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계속해서 제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그래서 그 누군가가 원하는 거를 내가 원하는 거에 앞서는 어떤 삶에 너무 자동적으로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진행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먼저 맞춰주는, 그러니까 먼저 충족시켜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걸 안 했을 때 죄책감이 들고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말하자면 건교쌤이 원하는 답을 내가 하는 거가 나도 모르게 되게 익숙한 부분인 거예요. 경교쌤이 원하는 방향. 왜냐면 내가 뭘 원하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 있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저의 습관이 알아들어서 여기서 얘기해. 이끌어가는 사람이 원하는 거가 뭔지를 나와 상관없이 먼저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내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지? 왜 나는 이렇게 늘 혼나는 것 같지? 이런 그래, 네가 혼난다
혼난다는 단어를 참 잘 써. 나는 나는 왜 이해할 이렇게 수가 혼나는 것 없었는데. 같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음. 늘 하면서 뒤에 왜 이러지?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원하는 답을 항상 했는데 왜 혼나는 느낌을 받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아, 나 충분히 공감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왠지 그거에 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나 스스로 무의식에서 못 받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내 늘 자신에게. 괴리감이 이제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이 그림은, 그러니까 이 동양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아마 그 권객쌤한테 사실은 몸친 내 댄스부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 서양화라던가 그림을 보면서 해석하는 게 1년이 넘어가는데도 몸에 이렇게 내 몸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흥미로운 분야가 정말 아니구나. 를 사실 고백을 막 그러니까 고백을 해야 될 정도로 애를 막 썼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 질문하잖아. 그럼 왜 있어? 하지 마.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과 좋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솔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를 발견을 한 거야? 왜냐면 이 얘기를 하면 권교수님이 상처를 받으니까. 왜 선생님이 상처받는다고? 왜 나는 이걸 강의하는 사람인데 너는 그걸 안 좋아하면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거는 상처 이전에 상처도 상처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내가 이게 안 좋은데 왜 해? 하지 마. 라고 나는 계속해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하겠다는 거야. 내가 몬친데 댄스부에 들어왔지만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 이유를 명확하게 잡아갖고 그걸로 가. 이렇게 된 거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내가 상처를 받지. 아니 내가 수업을 하는 것은 나는 그 수업 진짜 싫어를 계속 우리 풀면은 그 학생하고 같이 마주하고 하는 선생 입장이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어떤 선생도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인 거야. 굉장히 그건 힘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수행을 하라는 더 거야. 말을 내가 못하는 거야. 그러나 나의 그 깊은 마음에는 근데 이제 그걸 인정을 하니까 내가 그냥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는 저만을 위해서도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나도 네가 그렇게 만약에 힘들면 안 하는 게 좋겠어라는 것도 있는데 하겠다는 거야. 그럼 하는 이유가 뭐야 구체적으로? 그걸 네 스스로가 찾아. 이 그랬을 때 마음을 알기까지. 이런 것들 알아가는 거. 알아가는 것 이런 때문에 거 왔나 보다. 알아가는 것 자체가 네가 수업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인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자기의 말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너무 지금. 이 공감이 되는 게 우리 둘째가 꼭 말하는 것 같은 거야. 둘째가 너무나, 그러니까 이 둘째들이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기대나 이거보다도 더 크게 자기가 뭔가 이 집안을 위해서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을 가져. 부모는 그냥 사실은 이게 아주 둘째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앞에서 막 혼나. 왠지 내가 언니보다 더 이렇게 어렸을 나라도 때부터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언니보다는 자기가 더 이렇게 뭔가 부모가 더 자기한테 기대감이 있으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우월감도 아니고 뭔가 그런 책임감을 가져. 그렇지. 자기 스스로. 근데 그게 나중에 와서 보면은 부모는 사실 아닌데 자기가 너무 이걸 크게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더라고. 근데 그게 그거야. 자기가 항상 정답을 찾게 되는 것이 뭐냐면 부모는 큰애를 먼저 족치거든. 이렇게 하라고. 부모의 욕구를 큰애를 통해서 하니까 벌써 나는 그걸 안 하면 그거랑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언니랑 같이 자기도 좀 반항하고 자기도 자유롭게 막 자기도 하고 싶은데 혼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 둘째들이 갖는 또 이 컴플렉스가 있더라고. 근데 자기가 그때 뭘 보고 왔는데 언니들 나중에는 부모는 어차피 네가 모시게 된다고 누가 말했다고 그랬잖아. 그때 네 엉엉 울었잖아. 그게 너가 가진 어떤 너도 모르는 무의식의 그 부모 뭔가 내 능력에 넘치는 어떤 부담감이 너한테 왔기 때문에 네가 막 그게
막 힘들어서 울었었던 것 같아. 그때는 내가 너가 너무 막 그 그러니까 귀엽기도 어떻게 너는 하고 그걸 듣고 우는 너는 경우가 우냐? 어디니? 너는 이렇게 어리냐? 저렇게 어린 애가 있어. 그런데 아니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어디서 둘째에 대한 걸 읽었거든. 그러니까 아 내가 갖는 그 부모에 대해서 나는 또 첫째라서 받는 부담감이 엄청 컸는데 그거를 둘째는 또 그 사이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눈치가 발달하고 정답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혀 자기 욕구와는 다르게 가고 있는 그 괴리감 때문에 나중엔 이렇게 터지고 힘들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 그러니까 그게 왜 서열에 따른 그게 나왔는데 나는 딸로 둘째 집에서 셋째잖아요. 그럼 나는 그 눈치가 나는 고단수여야 되잖아. 나는 그게 또 없었어.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정리하자. 외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평균화된 어떤 성향들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하는 거지, 모두가 거기에 맞을 수는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외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확률적인 어떤 페르소나들인 거야, 그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사람의 성격과 연결돼서 삶의 방향을 흘러가는데 분명히 작용을 해.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페르소나를 인정하고 그거 너머의 진짜 무언가에게 물들지 않은 진짜 나의 속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이 껍데기를 자꾸 벗어야지 돼. 이제는 자꾸 나이 50 넘었으면 이건 이제 자꾸 벗겨내도 돼. 한참 활동해야지들 20, 30대, 40대에는 이거 벗겨내면 안 돼. 사회에서 이렇게 발 디딛고 현실에 따라 발을 딛고 살아야지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은퇴기에 들어가는 나이로 갈 때는 이제 사회에 발 딛기 위해서 썼던 그 가면들을 하나하나 벗고 진짜 내 안에 에너지, 존재 자체의 생명력의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어떤 색깔로 보여지는지를 발견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부터 알아야지 되는데 지금 이제 정혜가 그걸 발견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발견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 선택하면 되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가 있어. 다른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면. 그런데 이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꾸 권규쌤이 상처를 받으니까 이런 말을 내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계속 혼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뭐 이런 식의 것에 계속 갇혀 있으면서 내 상처를 본인이 걱정을 한다고. 그것이 굉장히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라는 거야. 내 상처는 내 상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관성의 법칙인 거야. 이미 몸에 이렇게 습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실천을 못하는 거. 이건 이제 정혜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고. 그래. 사실은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굉장히 봐주는 것 같지만 그게 봐주는 게 사실은 더 상대를 굉장히 폭력인 거야 수 있어. 그거. 나도 그런 거 엄청 나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어쨌거나 정혜가 1년 넘게 선생님하고 이 미술이라는 게 사실은 도구지. 그게 네가 너무 지식적으로 뭔가 막 현학적으로 뭔가 알아야 된다는 부담감에 그랬지. 어쨌거나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이거를 내가 너무 정답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저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에 비해서 이게 너무 편안하구나라는 이 지점까지 오기에는 그 앞에 많은 서양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온 거고 나도 많은 삶의 경험들이 막 뒤지고 볶고 뭐 열정적이고 뭐 진짜 난리 지랄을 떨고 살았던 그 헛발질했던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게 피부로 확 닿으면서 이것이 이거구나 하고 어느 순간 선생님 말 맞다나 접화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그 선생님이 원하는 답이라는 건 없어. 그냥 선생님이 제시하는 것일 뿐이지 왜 우리가 선생님의 그거를 다 따라가.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의 격정과 삶이 있고 나는 나 나름대로 있고 거기에서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지. 너는 너무 지금 아까 언에이블러라고 했지만 너무 선생님한테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거야. 그건 선생님을 더 사실은 힘들게 하는 거야. 너네 엄마도 아니고. 아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근데 보면서 너무 지금 너가 말한 게 막 내가 있잖아 이렇게
너무 공감이 돼. 그러니까 나의 어떤 단어만 바뀌어도 정혜도 진짜 네가 억지로 온 것 같지만 계속 두드렸었기 때문에 이 자기 솔직한 어떤 욕망이나 욕구를 이제 알아챘구나. 그렇게 이렇게 막 그리고 용기 그건 내서 맞아. 말할 수도 응. 있고. 예. 잠깐 아까 미순이가 말하던 거 듣고서 네 얘기 넘어가자. 아까 내가 미순이 말을 끊었거든. 응. 네, 아니 그거예요. 나는 이제 수업 계속 들으면서 나는 세 번째인데 왜 그랬지?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생각이 난 게 우리 창원이도 여기에 말한 평균적인 거기에 속해서 창원이는 엄마 욕하면 안 되죠. 왜냐면 형이 욕하는 거를 우리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왔잖아. 와서 학교에서 욕을 배워 갖고 와서 씨발 존나 막 이런 걸 막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큰 애를 욕해서 욕 혼내니까 작은 애는 한 번도 안 써서 난 욕을 할 줄 모르는 애인 줄 알았더니 학교에 갔더니 욕을 반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야. 밖에 나가는구나. 너무 놀랬죠. 근데 얘는 한국에서는 얘가 한국말이 어수룩하니까 많이 당했는데 욕을 그렇게 거칠게 하면 얘를 안 건드리는 걸 얘 깨달은 거야 얘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살아가는 방법으로 학교에서 욕을 그렇게 하는 거고 집에서는 둘째이기 때문에 형이 혼나는 거 보니까 욕을 한 번도 안 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둘째 그런 거 보고 배우는데 나는 왜 달랐지 생각하니까 나는 위를 보고 배우고 습득할 때 나는 따로 할머니에서 자랐잖아. 그렇지. 홀로 자랐지. 홀로. 자기는 외동딸이야.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엄마네 집으로 왔는데 우리 언니가 갑자기 우리랑 놀다가 갑자기 책상을 펴고 공부를 해. 쟤는 왜 저래? 이러면 좀 있으면 엄마가 들어오는 거야. 엄마가 들어오고 언니는 칭찬을 하고 우린 집 다 못같이 어질러 놓고 놀았으니까 우리는 혼이 났어. 그걸 나는 많이 항상 겪어서 나는 우리 언니가 되게 영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원하는 답을 해준 데서 나는 한 번도 상대가 원하는 답을 해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 그렇지. 오히려 우리 언니가 되게 첫째인데 너무 영악해 막 얘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 따로 자랐기 때문에 전혀 정혜 씨랑은 다르게 이게 반응을 하는구나. 둘째는 둘째지만 다른 거지. 외동딸로 자란 거지. 맞아. 그런데다가 외동딸로 자라는 너의 조건을 지금 잘 봐봐. 할머니네 집에 가서 자랐으니 얼마나 예뻤겠어. 그냥 오냐오냐만 했지. 그러니까 뭐든지 오냐오냐 해줬지. 또 혼나는 게 아버지가 없어, 또 너를 혼나는 게. 얼마나 이뻐해줬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성숙한 거야. 그 어린 시절을. 그러니까 둘째든 뭐든 이런 거 상관없이 네가 당당해질 수 있고 네 주장이 강하고 이럴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과 동시에 네가 1번임에도 불구하고 정혜랑도 한 2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순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서 이렇게 계속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거는 정말 기적이야. 1번 참 힘드는데 그리고 너는 너의 변화를 네가 인정하고 보기도 한단 말이야. 1번이 그러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봤지만 1번이 없어 제일 거의. 못해. 그러면 그 미순이가 무엇 때문인가 어린 시절에 그 자랄 때 그 환경적 요인에 그 아주 그 사랑의 바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책임의식을 많이 느끼거든. 자기가 아버지가 되는 느낌이 좀 있어갖고 책임의식을 느끼고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야. 아버지가 날 이뻐해주고 긍정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는 그런 것이 아닌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 1번으로 간 거야. 출발 자체가. 그런데 살다 보면 네 안에서도 왜 부딪힘이 없겠어. 그러니까 그게 1번의 격정의 걸로 부딪히면서 너의 방어 기제로 나오는 것이 근데 이제 살다 보니 둘째이면서 뭐 이런 것들이 네 생활에서 느껴졌잖아. 언니가 입던 옷 물러 있고 뭐 시계도 어쩌고 저쩌고 너 그런 얘기 몇 개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느끼니까 그게 방어 기제로 나온 것이 쳐내는 거잖아. 소리 지르고 소리를 질러야지 사람들이 그나마 귀를 기울이니까. 그런 바닥은 긍정인데 그 껍데기가 1번의 격정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 긍정 에너지가 껍데기 깨지는데 그렇게 죽을 것처럼 힘들게 하지를 않기 때문에 너는 잘 깨지는 거야. 그러나 대부분의 1번들은 이게 긍정 에너지 모든 번호가 긍정 에너지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이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한 번 깨질 때마다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안 보려고 하는 거고 그 안에 갇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긴장을 해서 음. 자기도 왜 아픈지도 모르고 아프더라. 그렇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같은 그 2번이라 아니 저기 일번. 둘째라 할지라도 둘째. 그 외적 환경 조건이 다르면은 그 둘째의 작용이 달라지는 거야. 둘째처럼 산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유연하게 봐야지 돼. 동기들이 겉모습은 다 똑같아도 그 자기 안에 모르는 그 무의식의 동기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를 자기가 내가 아닌 누구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대. 아유, 당연하지. 뭐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자, 이제 정리의 얘기 이어서 이제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 그 신성한 긍정이라는 이제 이게 정말로 헤르메스 성령 그다음에 뭐 큰나가 개입되지 않으면 내 입장에서 정말 갈 수가 없는 긍정의 단계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이제 신성한 긍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전에 같으면 아 이게 이제 내 그 나를 깨워주는 어떤 말이구나 약간 이렇게 들떴을 것 같은데 이 신성한 긍정이 사실은 정말 내가 도달하고 싶은 그러니까 땅에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한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내가 그냥 무조건 긍정했던 것들과 하나하나 다 이제 부딪혀야 되는 시기가 오겠구나.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그 헤르메스의 처음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거짓말을 이렇게 막 눈 감듯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안에서 분노가 확 일더라고요. 헤르메스의 나는 그 거짓말로 이렇게 막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막 희생하고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그 거짓을 말하지 않기 위해 하는 거는 내 안에서 되게 굉장히 막 나는 막 용기를 내야 됐고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막 나는 그 거짓말이라던가 거짓스럽게 막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거짓말로 막 현혹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가 나는 정말 나쁘다고 막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안 하고 살기 위해서 막 애를 썼단 말이지. 그리고 그런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뭐 이런 거에 되게 고맙게 생각해서 다른 부분 같은 것들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참고 막 그런 시절이 막 떠오르면서 그런 거를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가 유연성으로 받아지는 거에 대한 분노가 처음에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상황을 막 그렇게 거짓말로 막 저렇게 둘러매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내 앞에서 사실은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나는 많이 목도했단 말이야. 작든 크든 특히 작은 일을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거를 봤을 때 내가 막 분노하고 심지어는 그게 무섭고 막 이런 걸로 막 옮아갔던 것 같아. 그러면서 지난주에 계속 그런 이제 내가 가장 불안하게 여겼던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막 확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우리 아빠의 막 감정이 막 우리 가족 애니어그램 할 때 그게 확 올라오는 거를 내가 막 느꼈어요.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막 옛날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가졌을 것 같아. 또 이런 거에 불같이 또 올라왔구나. 이렇게. 그런데 나는 이번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게 이게 시간을 좀 충분히 들여서 이 분노를 그냥 갑자기 이렇게 단번에 이런 감정은 넘어서야 돼 부정적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감정 안에 오래 좀 있어야 되겠구나. 끝까지 하다못해 자기 본능 본능에 끝까지 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것에 분노가 있고 이런 경계를 지키는 선에서 넘나드는 유연함을 알아채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쓰기 전에 그 경계를 지키지 않고 막 방종 자유 이거를 헷갈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분노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렇게 분노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불같이 이런 피해의식 그거 저는 막 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게. 아무튼 그런 거를 좀 길게 이렇게 두고 봐야 되겠구나.
한 번에 뭐 이렇게 넘어서자 그러지 말고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이상한 성향들이라던가 막 그런 것들을 좀 끝까지 가보는 거에 생각할 수 있는 시초가 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 좀 마음이 놓이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혜의 가장 커다란 내가 이렇게 박수 치는 점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너는 그거를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너는 물고 부풀려서 풀어지기까지 부풀리는 그 시간을 진심으로 가져. 그것이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안 넘어가지면서 얼렁뚱땅을 못하는 성향이야. 내가 볼 때. 그것이 너한테 굉장히 브레이크 함정이기도 하지만 그 함정을 건넜을 때 진짜를 보게 되는 거야. 네 안에서. 그래서 한 번 인정하면 진짜 인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거짓말과 유연성으로 앞뒷면으로 헤르메스의 그 경계 지점에서 앞뒷면으로 보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을 때 네가 확 올라왔던 거 그 부분에서 머물러 있고 싶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고 인정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엊그저께 가족 애니어그램 할 때 네가 이렇게 확 올라왔던 그런 부분도 금방 네가 인정을 하잖아. 정혜 너 지금 너무 오버했어. 그런데 금방 인정하고 그렇다고 그걸로 죄책감 갖는 게 아니고 그냥 머물겠어라고 마음을 가졌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정말 발전한 거야. 그러니까 박수 받아도 될 일이기 때문에 잘한 것 같아. 나는 좋아 그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런데 너는 왜 이 수업을 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일이 정말 피곤하고 막 멘탈이 뭐 이렇게 막 분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많은 그림을 봐야 되고 거기서 막 뭘 읽어내야 되고 막 이러는 게 뭐랄까 이렇게 막 용량 초과. 미순이가 왜 웃느냐면 저도 비슷해서 웃는 거야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얘기는 그냥 이게 내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왜 하냐. 그랬을 때 이 시간이 아니면 나는 앞으로 그림을 보지 않을 그런 식으로 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런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가 성향에 맞진 않지만 해야 된다는 거는 옛날부터 내가 인정을 끊임없이 주장이 나를 아니라 자꾸 끊임없이 달래는 얘기하는 거지. 자꾸 나를 달래는 거지. 왜냐면 시시때때로 막 초단위로 부딪히니까 괴롭다 이걸 막 이렇게. 정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인지 얘기해 줄까?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런 너를 시시때때로 느끼면서 나는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야. 응? 훌륭한 선생님 맞지? 이렇게 자랑하면서 끝내는 거야. 상처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상처가 아니겠어? 순간순간 상처가 돼. 그러나 그것은 내 몫으로 여기는 거기 때문에 네가 그것 때문에 눈치 봐서 또 나한테 맞는 대답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한 번 때리고 또 때리는 거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너는 네 방식대로 해. 내가 그게 너무 감당이 안 되면 너 수업 그만 들어와라고 내가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무슨 인연인지 너는 아무리 그런 짓거리를 해도 내가 감당을 해. 응? 그래서 너한테 난 좀 훌륭한 선생님 맞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 눈치 보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해. 어쨌든 몸치인 것처럼 이런 그림을 해석하는 것은 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간간히 정말 한 달에 한두 장이 이렇게 확 와닿고 그렇게 막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은 그림이 오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사실 저는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가 다 스쳐 지나가. 다 스쳐 지나가는데 봐봐. 지금 요 차이가 있어. 내가 이 얘기는 옛날에도 얼마 전에도 해줬던 얘기인데 경숙이도 옛날 거 계속 끌고 와갖고 다시 재해석하잖아. 근데 보고 그때 봤던 거야? 그때 봤던 거구나. 이러면서 얘가 아까 미순이한테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야. 익숙해지면은 이게 부풀어지는 시간이야.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인가 인연이 되는 그림이 이게 확 올라오고 인연이 안 되는 그림은 그냥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모든 걸 다 읽어낼 수가 없어.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누군가
작가의 그림을 갖고 강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 모든 그림을 내가 다 좋아할 수는 없어. 근데 어느 순간인가 예전에는 안 보였던 그림들이 다시 보인단 말이야. 근데 밑바탕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다시 보였을 때 훨씬 더 풍성하게 많은 걸 끌고 오면서 다시 보여지지. 이런 그 매력 때문에 나는 아마 그림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약간 나는 행동형으로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거야. 그게 제일 힘든 그 거야. 그거를 봐야 되는 거. 그 맞아. 그림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사실은 되게 그냥 그 자체가 힘든 거야. 그냥 보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 자체도 약간 내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날.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백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미순이가 저를 보라고 그러잖아. 행동형으로. 희망을 가지라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약간 어쨌든 이 이야기를 이제 괜히 꺼냈다 싶을 정도로 아니, 너무 잘 꺼냈지.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 이거를 얘기해서. 봤을 때 앞으로 나아질 거야 이러는 말도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거는 그게 막 나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림이라는 어떤 그 도구가 무게가 여기서는 도구가 되게 중요한 무게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아마 계속 힘들 거다. 힘든 사이에서 이제 몇 장이 나에게 오겠지라는 어떤 고백 같은 거를 이제 하는데 앞으로 이제, 나아질 거야라는 말이 약간 이제 정희한테 내가 그러니까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 이제 그 투정 그만 부려. 너 지금 이거 끊임없이 부리는 투정이야. 나 이거 그림 보기 너무 힘들어. 내가 훌륭한 선생이지라는 얘기는 왜 하느냐면 이런 얘기 그만하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 네가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어린애 투정 부리듯이 너는 투정이 아니라 절밖에 사는 얘기인 줄도 알아. 그런데 며칠 전에도 내가 너한테 그랬잖아.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네가 지켜줘야지. 너는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야. 오늘 얘기 잘했어. 그리고 지금 나는 하나도 상처 아니야.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공식적인 수업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지 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얘기했던 걸 내가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림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뭐 이렇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를 내가 이렇게 딱 막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른처럼 해보라고 그럼 뭐라고 해야지. 부탁하는 거지. 나는 여기 이 수업이 공식적이라는 느낌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런 거야? 어떤 때는 너 말을 너무 편하게 엄마 아빠가 어떤 때는 친구처럼 되다가 갑자기 엄마야. 없이 물어. 이럴 때 그게 굉장히 혼란스럽단 말이야. 그게 어린애인 거야. 친구처럼 지내도 예의를 지키면서 해야지 되는 공사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거야. 여기서 나는 계속 공사를 구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공간일 때 갑자기 그래. 막 긴장하지? 너무 무섭고 너무 재미없고 갑자기 학교에 와서 혼나는 느낌이 드는 거지. 혼난대? 네. 선생님 왜 자꾸 혼내요? 아, 미안해. 수업이 꼭 이렇게 공식적이고 예의를 갖춰야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아직도 있어. 아니 나도 처음에 이제 익숙해지기 전에 균열전이라는 거를 맨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균열이었어. 아니 졌다고가 예술이라고 막 시작을 해서 이 수업하는 게 힘들었어. 미술을 계속 보기가. 그래서 나는 그나마 애니어그램이 중간중간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미술만 쭉 했으면 아마 떨어져 나갔을 거예요. 그 경혜 씨가 무슨 말 하는지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근데 조금씩 이제 스며드니까 이게 조금씩 이게 보이는 눈도 생기고 이게 공감도 많이 이게 확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편안해지고 궁금해지고 막 더 알고 싶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이 말을 꼭 해고 싶었다. 어리광이라고 얘기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 아직 10년이 뒤란 말이야. 그렇지. 그리고 나는 이 수업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선생님. 어느 순간에는 어른이고 어느 순간에는 이해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난 아직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 안 끝났단 말이야. 그래 얼른 해.
이렇게 선생님. 웃어서 너 기가 막히지. 그 어. 봐봐, 정야 이런 얘기 미순이가 얘기했을 때 네가 무엇을 봐야지 되느냐면 미순한테 지금 공부한 지 우리 몇 년 됐냐? 3년 되나? 3년 돼 갈 거야. 어. 그렇지만 균열 일어나서 죽을 뻔했어. 어. 한 번도 너처럼 편한 적이 없어. 어? 얘가 경숙이 더 심했어. 아, 솔직히 말하면 맞아.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 그러면 내가 그걸 모르냐? 알지. 아니까 달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사탕도 주고 이러면서 가는데 그거는 얘기를 안 해도 서로 알면서 조금씩 스며드는데 이게 조금씩 알아차리는 느낌이 들면은 내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러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그러니까 공사를 구분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 갑자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이 너한테 어린애 같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가 하는 얘기가 한 번도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참 자주 하는 얘기지 반복해서 이제는 그만해도 돼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가 겪는 그것을 충분히. 남들도 다 겪었어. 나도 겪었어. 너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체험에 의해서 야 그렇게 몇 년 지나니까 조금씩 알고 싶어지고 이제 보여지기도 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한테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그냥 얘기하는 거야. 근데 너는 그 말이 또 이렇게 갑자기 무게로 다가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지금 상태가 그런 건데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그 얘기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다고. 이 지난주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그날도 이거 비슷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정혜 아무리 그래도 수업 시간에는 좀 이렇게 조절을 좀 해서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지난주 수업 끝나고도 부탁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네가 그거를 뭐 화를 내서 그러니까 갑자기 버거워서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닌데도 오늘은 그냥 막 버거워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는 너의 이야기를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건데도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약간 정혜야 이렇게 부른 거야 한번. 그런데 공과 사를 구분하고 이런 건 난 너무 힘들어 또 뭐 이러면은 그러니까 몰라. 이제 이게 여기서는 나는 약간 세대 차인가? 문화 차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아,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친근하게 그래요. 응? 근데 작은 아들이 응. 너무 친구처럼 그래. 내 좋아. 근데 어느 선이 있잖아. 부모한테도 왜 그렇지. 나는 이 편이 딱 할 때 갑자기 어. 약간 약간 진짜 여기는 그 뭐랄까 옛날 선생님한테 혼나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들면서 약간 뭔가 너무 나는 약간 좀 괴리감. 내 문화가 아닌 거야. 그럴 수 있겠다. 그럼 그 문화 젊은이들 문화는 그러는 건가 그러면? 나는 써요? 아니 쟤 가끔 우리 아들 똑똑한데 왜 그 선을 모르지? 이럴 때가 있거든. 그래서 조금 약간 혼나는 거야? 혼내키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그 혼내킬 수도 선을 있지.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색하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갑자기 막 어느 순간에는 막 반말로 얘기하고 막 이러다 갑자기 존댓말을 서로 하실 때가 있어요. 수업 안에서. 그럴 때 그 흐름이 도대체 뭐지? 나는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이 흐름을 잡는 거지? 근데 막 이상하게 예의를 차리는 듯한 순간들이 있어요. 서로가. 이 선생님과 그거는 상대가 내가 존중할 만한 표현을 했을 때 공감이 확 달 때 그건 존중의 표현으로 갑자기 경화가 나오든가. 근데 나는 그 흐름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갑자기 막 얘기를 하다가 야, 너 버르장머리 없어 이렇게 딱 얘기를 했을 때 순간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지? 이럴 때가 있는 거지. 아 진짜 신세대다.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경계를 넘나든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배운 언어로 말하면 그게 경계를 넘나드는 거야. 그걸 경계를 넘나드는 유연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우리 지난주 수업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너는 경계를 딱 꺼놓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건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혼돈스럽잖아. 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 아니 거고. 그런 것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세대가 알고 있는 경계가 나는 좀 있다고 생각이 해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경계가 서로 이렇게 공유된 경계선이 약간 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늘 소외되는 느낌이라 약간 세대라고 말하지 마. 이런 게 그거는 있다고. 아, 그러면 어떤 성향의 차이일 수가 있어. 세대는 아니야. 보편적인 경계는 보편적인 것은 지금 이게 보편적인 거야. 내가 아니, 젊은 애들도 많이 만나잖아. 정혜 씨는 나이는 50대인데 음. 같이 놀고 이 문화를 공유하고 이렇게 도는 그런 세대가 30대 이런 더 훨씬 젊은 세대가 세대야. 아니라고. 이거는 아니야. 오해하지 말라고. 세대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일 수는 있어. 세대로 분류하면은 이것 또한 또 하나의 틀을 만드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젊은이들이 있잖아. 젊은이들이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 굳이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거 자꾸 세대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그것 또한 우리가 또 하나의 틀을 만드는 아니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 수업에 응. 말하자면 같이 한두 명만 나는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언니가 그들을 만날 때는 딱 그들만 만나잖아. 응. 그 젊은이들만 만나잖아. 응. 그거랑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들어오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젊은 세대하고 이것하고 좀 달라. 지금 정혜 네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미순이가 떠냈듯이 50대이나 이거는 30대 애들, 20대 애들하고 같은 거야 라고 해서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로 세대를 나누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나는 문화적인 세대를 나누는 거 인정을 하겠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문화가 다른 어떤 뭐가 있을 수 고충이 있어. 나에게도 있다 이 얘기지. 네 고충을 어떻게 모르겠어. 틈만 나면 토로를 하는데 네 고충을. 그러니까 너만 고충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고충이 우리도 고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럼 이걸 너가 고충이 있다는 걸 얘기할 때 듣다가 우리도 고충이 있어라면 왜 안 맞는다고 생각하냐고. 나도 고충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 너는 그걸 혼난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근데 방금 전에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 어리광 그만 부리고 너도 정신 좀 차려. 응. 이거는 내 입장에서 혼나는 거지. 아, 그래. 그럼 난 너를 혼나키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하지. 그러니까 그게 입장이 아무리 부탁한다고 말을 해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잘못했나 뭐를 이렇게 하게끔 얘기가 흘러가잖아. 알았어. 아니 아니 그냥 그래서 가끔 아니에요. 정혜 씨 얘기할 때 응. 나이는 많은데 되게 왜 그래서 내가 처녀라 저런가? 우리 언니는 한갑이 넘어도 엄마가 저 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어른이 된다고 그 어떤 그 경계를 못 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나이가 있다고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혜 씨가 해서 나이는 어데 되게 진짜 천진난만하고 어떨 때는 막 되게 그런 부분이 막 유아적인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을 때 근데 같이 흔히 말하는 그쪽 세계의 사람들도 다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성향의 그런 게 계속 유지되고 그쪽 언니가 그 나이를 세대를 나누지 말라 그랬는데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고 그 젊은 세대 감성 똑같은 거로 갖고 거기에 익숙해서 그게 편안하고 좋은 게 아닌가. 아니야 그 부분보다도 아니 그 말도 맞는 거야. 뭐 고령이나 같이 그 혼자 힘들어 거기서는 또 서로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있잖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언니들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고 제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지. 여기는 제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는 약간 철이 없는 그런 느낌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뭔가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은 네가 조심을 하고 좀 고치고 그런 태도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 부분인 건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러니까 너는 항상 자기 그 감정이나 욕구에 충실해서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의 그
태도잖아 항상. 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을 때, 저는 어쨌든 좀 섭섭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너는 늘 항상 그 얘기를 계속 많이 하잖아. 넌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냥 혼나는 느낌이 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게 사실 오늘 내가 발표고, 내가 이 글을 들었을 때 나의 심정을 얘기한 거지, 이거를 불만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심정이 이렇다라고 얘기가 되는 순간에 막 얘기가 퍼져나가서 막 얘기들을 해주신 거잖아요, 저한테.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신성한 긍정에 있어서 내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을 때 내 안에 이런 게 있어서 그림을 이렇게 느꼈고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가 얘기하는 중간에 이제 저의 어떤 앞으로 넌 이렇게 될 거야. 이 시간을 우리도 겪었어. 막 이런 얘기로 이제 말하자면은 얘기가 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저는 아직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던진 말이 내가 둘째로서 타인의 욕구를 잘 눈치채는 그런 기술이 항상 앞서서 내 욕구에 그러니까 내 욕구에 충실하지 않은 남의 욕구를 찾아서 항상 행동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괴리감 때문에 괴로웠었다. 그러니까 그 신성한 긍정이 신성한 긍정이라는 단어가 그 헤르메스가 그 경계를 넘나드는 부분에 있어서 유연함과 거짓 그 부분에 있어서 도달하게 된 단어가 신성한 긍정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그 신성한 긍정이라는 단어가 이번 한 주나 뭐 올해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정도로 내 안에서는 이제 가져가야 될 단어인데 이제 그 시작이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좋아할 것 같은 것이 나 안에 습관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 사실은 진짜 내 안에서 부딪히는 어떤 가장 지금 많이 부딪히는 그다음에 특히 이 수업을 하면서 내가 늘 느끼는 부분은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지 이게 저의 불만이라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느꼈어요라고 경국쌤이 얘기하는 것과 저는 이 신성한 긍정이라는 단어와 지금까지 내가 그림을 보면서 느낀 부분은 이런 거예요라고 말하는 게 나는 이렇게까지 막 태도나 어떤 어리광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난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억울해? 내가 왜 말을 하는 거를 중간에 계속 우리가 막 토론처럼 되어가고 있었나. 그럼처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끝까지 들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아니 근데 너가 말하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내가 이게 지금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경계가 있으면 거기를 넘나들지만 그래도 지켜야 되는 이제 그거에 대해 선생님이 이제 말해주신 건데 네가 몸친데도 댄스부에 온 것 같다. 나는 1년을 하는데도 결국은 저기 그림이 너무 힘들다. 이제 와서 그 서양화를 보다가 이제 동양화를 보니까 저게 나한테 너무 편해서 그동안에 서양화 본 게 너무 힘들었다라는 토로를 했잖아. 근데 선생님은 여태 사실은 이 동양화도 선생님 우리 동양화 아니 근데 저 정말 죄송한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끊어서서 지금까지 얘기가 막 온 거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제 선생님은 그래도 여태까지 도구를 서양화로 여태까지 그러니까 결론이 그게 아니고 지금 결론이 난 게 아니고 이런 내 안에 그림에 대한 이런 감정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거를 계속해서 내가 끄집어내는 과정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서 이 그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이유는 끌고 가면서 결론을 맺은 얘기를 다 듣고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거라는 것, 늘 어리광을 부린다는 것,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순간적인 반응을 자꾸 보여주시니까 제가 순간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이 네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분명하게 말했는데 내가 격정에 걸렸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
그런데 그 단어를 격장에 걸리면 내가 이거 화가 나고 이거 올라와서 너한테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또 답답해지기 시작해. 지금은. 아까까지는 그거 아니었는데 그 얘기를 할 때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고. 혼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답답한 부분은 그거예요. 그 이야기가 결말이 아니고 그 이야기가 지금 상태가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나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해나가는 과정인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꺼내는 과정에서 결론처럼 어떤 그 상태에 대한 판단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 선생님도 그 문화적인 아까 세대 차라고 이게 얘기를 지금 했는데 너와 내가 부딪혔다고 생각하니? 그것만 물어볼게. 부딪혔다기보다 나는 지금 답답한 어떤 아니, 그러니까 답답하면 나에 설명을. 대해서 답답하면 토로하는 거니? 어떤 부분에서는 그래요. 어떤 부분, 그 그거는 부분에 네가 대해서는 자꾸 그래요. 나한테 네 말이 상처를 받는다고. 건기쌤이 상처를 받으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요즘에는 토를 달고서 꼭 얘기를 해. 무슨 얘기를 할 때. 나는 그 말이 사실은 내가 상처를 안 받는다고 부정하지는 아니 잠깐만 않지만 그거는 너무 그 일반화한 건데 건교쌤이 상처를 받으니까 그 말을 그 모든 말에 토를 달듯이 했다는 거는 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들렸어. 오늘도 그 얘기를 내가 또 그러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모든 상황이 그랬어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진짜 그거는 디테일하게 좀 다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얘기한 부분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말을 못했었어라는 어떤 어떤 말을 해가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 지금 상처를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언어 싸움을 하듯이 얘기가 돼. 응? 왜냐면 오해를 하니까 나의 진심과는 다르게. 진심과는 다르게 오해를 할 때는 나만 잘못하는 거냐고.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는 오해를 한 것은 그러니까 언니한테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오해하지 않는 언니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지. 그리고 진짜 내가 하려고 하고 싶었었던 말을 아직 안 계속 끝났다. 하는 거지.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이럴 때 이제 조금 힘들어져. 그러니까 아니 조금 전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어. 네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나는 사실은 그냥 좋은 말 좋게 이 그림을 보는 것에 그래 너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난 진짜 박수쳐. 계속 물고 늘어지는 너의 그런 것은 너한테는 좋은 점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긍정적으로 풀어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너의 그 말의 그런 부분이 나는 너무 이제는 그거 어리광 그만 부리듯이 그런 표현은 이제 안 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에서 이제 네가 계속 그러니까 언니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는 그 부분에서 네가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고 네 표현에 네가 답답해서 그러는 건지도 알겠어. 알기는 알겠는데 너무 이게 내가 볼 때는 그만 네, 이제 요 저기 부분은 그 이야기는 그러고. 너랑 나랑 정말 그 둘 관계에서 아주 치명적으로 부딪혀 있는 어떤 격정과 격정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각자 풀어줘야 될 것 같아. 대화로 풀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네가 오해한다고 느껴지는 것만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나의 격정일 수도 있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네가 자꾸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너의 격정일 수도 있다라는 정도에서 그냥 서로의 격정으로 인정을 하고 각자 보는 걸로 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것이 지금 대화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왜냐면 대화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면 벌써 이런 이야기를 몇 번을 했니 우리가. 그리고 내가 분명하게 말했듯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표현을 했는데 다시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 생각나서 한 얘기도 아니야.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다시 난 건데, 그러니까 각자 격정으로 보자, 그냥. 그러고 얘기를 해야지 되면은 너랑 나랑 둘이 다시 한 번 정도는 더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 응? 그러고 나서 이거 마무리를 하고 일단 점심 먹고 오후 수업에 애니어그램 수업에서 이게 조금 더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네가 얘기하는 것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단어를 좀 써놓고 그랬는데 이게 행동형들이 내가 어제였나? 어제 그 이제 장흥팀들을 만나서 이제 여기서 수업을 하는데 야 정말 행동형들 기가 막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느껴서 이렇게 써놓은 게 좀 있거든, 몇 개. 그건 이따 애니어그램 시간에 풀어가는 걸로 하고 오늘 이 그림 공부는 여기에서 네가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하고 점심 먹자. 응. 그 뒤에 응. 정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는 얘기가 이따 분명히 애니어그램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아니야 응. 분명히 또 있었을 거야. 근데 응.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자기 마음하고는 다르게 전달된 뭐 때문에 아니 그건 너무 얘기를 했던 안다고. 거. 그것도 그러니까 알고 이제 그 정도를 내가 그림 모르겠네. 설명을 마무리하고 밥을 그림 먹읍시다. 먹자고. 응. 1시가 넘었어. 응. 1시간 넘었어? 응. 그러니까 그러네. 그림 설명하고 빨리 끝내고 이게 빨리라는 단어는 어폐가 있고 일단 끝내고 2차에서 어차피 오늘 애니어그램 하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더 얘기를 풀자고. 응. 그러니까 내 자신에 솔직하지 못했다는 거 그거 그 순정한 긍정으로 가겠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정혜가 얘기하게 네. 그냥 있어 그림이, 보자고 우리가. 네. 응? 응. 해봐. 얘 그림 제목이 뭐예요? 이거 5명이 그린 거. 뭐 대왕 뭐 누구는 나무 그리고 누구는 뭐 누구는 사람만 시 그리고 쓰고 막 누구는 옆에 누구지? 서 바라보고 뭐 이러는 누구지? 거지. 균화 아집도. 응. 균화 아집도. 아집도 5명 김득신 뭐 김홍도 그런 애들. 뭐 거기 써져 있었잖아. 강세왕이 누구 이런 애들. 그래서 한 장에 5명이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그런 얘기 하고 싶었었어요. 그냥 어쨌든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듣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면서 이야기가 태도의 어떤 상황이 되고 그 격정이 되고 막 이러는 게 나는 사실은 늘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저런 걸 그렸었던 사람들도 다 그런 게 부딪히지 않았을까. 진짜 5명이 그렸는데 한 사람이 그린 것 같은 그런 필담 그 농도와 그런 저것도 다 그 한지에다 먹으로 해서 그랬을 건데 그런 그리고 게 어쨌든 적으로 됐다는 게 참 신기하다. 아무튼 그 그림을 계속 보면서 그림에 대한 어떤 그 나의 느낌을 말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역시나 그림이 주는 힘듦이구나라는 거가 그 듣는 사람들에게 힘든 부분이 될 거라고 나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고 그게 모두가 자기 그림에 대해서 해석할 때 누군가가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들을 건지를 생각해서 계속 말해온 내가 그게 사실은 진짜 이거를 말할 때 하고 싶었던 얘기 부분이 이거다라고 얘기한 게 계속 반복되었었다는 부분에서 사실 저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 상태가 계속 그 마음이 솔직한 심정이었다라는 거가 그냥 얘기하고 싶었던 거가 이렇게까지 그게 이렇게 된 거가 결국은 어떻게 안 저 같은 됐어? 경우에는 약간 이러면 또 뭐가 솔직하게 됐어? 말을 못 하겠구나. 아니야. 이런 약간 그런 제 마음 안에서 뭔가를 솔직하게 말하는 거가 늘 결과가 좋지 않구나라는 거에 조금 이런 어떤 마음이 자꾸 왜 드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 아니 지금에 일어난 일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이런 말을 꺼내면 늘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데이터가 자꾸 되어가고 그게 그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 않아? 네, 그게
쉽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이 만약에 이런 걸 이런 상황을 갖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사이로 유지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각자 안에서 해결하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말로 해서 이렇게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했으면 좋겠는 늘 마음이 있는데 이게 늘 중간에 부딪히다 보니까 힘듦이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는 그 좀 예의라던가 어리광이라던가 이런 거는 서로가 안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막 들어갈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주눅들게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약간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업이어서도 사실은 좀 진짜 마음을 서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어쨌든 늘 결과가 여기서 좋지 진짜 않았다. 마음을 말하는 시간인 건 분명해. 응? 근데 이제 이거 이따 애니어그램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는 애니어그램적인 이야기야. 지금 네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애니어그램을 이따 그것과 연결해서 그림은 풀어내면 이 참 정도로 좋을 것 하면 같아. 될것 응, 응. 그러나 아직도. 자, 그러면은 그림에 됐어요. 대한 것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뭐 그림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도 좋고 감상평이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애니어그램에서 지금 못 나눈 이야기들 그러니까 네. 왜 제가 답답해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면 좀. 아니 다른 알겠어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은 그렇지만 그거는 그러니까 어제 나눴던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야 이게 지금 어제 저거 어제, 내 마음 이미지 아니 말고? 오전 했던데 다른 일 음.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강도가 세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 부분을 일단 나눔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림은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은 미순 씨는 없어요 그림? 없어요. 미순이 할 시간도 안 되겠다 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야 미순아 그래요. 몇 시에 만나면 될 것 같아? 1시 11분 네가 정해 시간 2시 11분만 해야지 뭐. 2시 11분 그래 2시 11분 오케이 이따 보자 네.